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차 청문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공백을 따졌습니다. 김장수 당시 안보실장은 세월호가 침몰하던 날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서면 보고를 본관과 관저 두 군데로 동시에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뉴스타파는 지금까지 나온 사실을 토대로 그 7시간의 의문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송원근 PD입니다. (2년 8개월) 전 금쪽 같은 아이들을 잃은 부모들이 TV 앞에 모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매우 헛다리만 짚고 있으니 아유 이거 다른 건 뭐만 기억을 못해.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갑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는 또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했다는 그런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끝내 욕설도 터져 나옵니다. 제가 그런 기회를 줬었어요. 김석균 전 해경청장은 머리를 숙였지만 세월호 유족들은 또다시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 많은 아이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직까지도 떳떳하게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어떻게 하세요? 그 참사 첫날 그 거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로 밝혀진 거 아닙니까? 총장님. 죄송합니다. 대통령 탄핵 사유이기도 한 세월호 참사 초기 7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적, 그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했던 청문회였습니다. 조치를 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까지는 안 따져봤어. 그것까지 안 들었고. 대사님 입장하시죠. 그 정도로 합시다. 이날 관심을 끈 증인은 김영재, 최순실이 단골로 진료를 받았다는 성형외과 의원의 원장입니다. 껌을 씹는 듯 계속 입을 오물거려 질책까지 받았습니다. 김영재 증인, 지금 입안에 씻고 계신 게 뭡니까? 아니 씹은 거 없는데요. 김 씨는 신분 확인 절차도 없이 청와대 관저에 들어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이른바 청와대 보안 손님이었습니다. 들어갔던 청와대 입구 현장에서 차 안에서 근무는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무할 때 신분증을 보여줬냔 말이에요. 안 그거는 보여줬잖아요. 안 보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무사 그게 프리패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른바 그게 보안 손님이에요. 네. 청와대 부속실에서 문고리 3인방이 지칭한 손님에 대해서는 방문자에 대해서는 이름도 묻지 말고 얼굴도 보지 말라는 게 경호실한테 내려간 지침이에요. 네. 김영재 증인은 청와대를 몇 번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뭐 이렇게 한 몇 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는 2013년부터 수차례 아내와 함께 이영선 행정관의 차를 이용해 청와대를 들락거렸습니다. 갈 때마다 관저에서 1시간 이상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몇 번 기억을 안 나지만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피부 트러블이라든지 아니면 순번 갔다 와서 그 좀 이렇게 부으실 때 그때 갑자기 연락을 받고 들어간 적은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면 한 4시나 5시 정도. 네, 그때 항상 해전력 무렵이네요. 네, 거의 6시 자, 그러면 그 한두 시간 동안 대통령이랑 무슨 얘기를 나누셨어요? 거의 뭐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셨습니다. 일이 안 끝나서. 그래서 무슨 얘기 나누셨어요? 그냥 그 전에 뭐 피부 트러블 있으면 그런 건 이제 여쭤보고 그다음에 색조 화장품을 사가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와이프가 설명을 많이 해줬습니다. 보안 손님인 그가 세월호 참사 당일에도 청와대에 들어갔는지 또 진료를 했는지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세월호 당일날 청와대 7시간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알죠? 네. 본인이 그 의혹의 중심에 있다는 것도 아시죠? 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그 당일에 세월호 당일날 뭘 했는지 정확히 기억을 하신다고 제가 추정이 되는데, 그렇죠? 기억하시죠? 거꾸로 그때를 예. 기억 더듬어서 예. 기억을 처음에는 그날이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예. 그래서 더듬어서 기억을 해냈습니다. 예. 예. 그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본인 행적은 어떻습니까?
그 오전에 그 저희 장모님이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얘기해 고관절하고 주십시오. 예. 이런 수술을 해가지고 그 오전에 그 PRP를 맞은 다음에 그다음에 골프장으로 출발해서 갔습니다.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뭐 있습니까? 제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뭐 있습니까 그게? 거기에 톨게이트, 카드 사용 내역, 그다음에 그 동반자의 그 진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김 원장이 당일 친구들과 골프를 쳤다며 증거로 낸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은 세월호 참사가 난 2014년이 아닌 2015년 영수증으로 밝혀졌습니다. 영수증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위증 제보가 와가지고 그 톨게이트 영수증 금액이 안 맞다. 14년도 금액과 15년도 금액이 다른데 금액이 바뀐 걸 모르고 현재 금액대로 영수증을 위증한 것이라는 제보가 있기 때문에 이 영수증 위조 문제에 대해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요금이 달라요. 요금이 다르다. 네. 그게 톨게이트는 거기가 단일 요금제잖아요. 예. 요금이 달라요. 그게 나중에 제출받은 게 요금이 좀 적게 나온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나중에 제출받은 거. 나중에 제출받은 네. 게. 하나는 7,600원이고 하나는 6,600원이에요. 네. 네. 어떻게 된 것일까? 김영재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위증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네. 책임질 일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여튼 다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다라는 게 다 진실이 맞다. 네. 거기에 거짓은 없다. 네, 거기 아까 보셨으니까 네. 다 아실 겁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의 비밀도 조금씩 밝혀졌습니다. 아 기울어졌어. 야 나 좀 살려줘. 이거 상황이 아니야. 이거 실제라고. 야 누구 구명조끼 좀 뭐할 거야. 해경이 사고를 확인한 시각은 오전 8시 52분. 청와대에 긴급 문자 메시지가 전달된 시각은 오전 9시 20분. 하지만 메시지 전달 대상에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9시 24분경에 문자로 상황 전파가 됐죠. 예, 이것이 팩트다. 그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문자로 상황 전파된 문자는 대통령이나 부속실장한테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제가 확답은 못 하는데 대통령님께는 안 갑니다. 그거는 대통령께 안 간다? 예, 대통령님께는 안 가고 수석급에게는 다 갑니다. 김장수 안보실장이 했다는 서면 보고도 대통령이 확인했는지 오리무중입니다. 김 실장은 참사 당일 오전 내내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 몰랐다고 털어놨습니다. 대통령님이 어디 계신지를 잘 모를 때는 관저하고 집무실하고 같이 보내주고. 그러죠. 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그거예요. 틀림없이 본관도 보내고 관제도 보냈다는 말은 그 당시에 대통령이 집무실에 있는지 여부도 관제에 있는지 여부도 확인이 안 됐던 게 맞죠? 저는 확인을 하지도 않았고 두 관저 아니면 거기에 계실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날 서면 보고를 보내서 어느 쪽에서 받았다는 말이 나오던가요? 두 양쪽 보냈으니까. 예, 집무실에는 안 계신 것 같다. 그런 말을 제 보좌관으로부터 제가 들었습니다. 당일 들었습니까? 세월호 참사 당일날 가글액을 전달하러 관저에 갔다고 그랬죠. 네. 제가 오전 중에 가글액을 갖다 드리러 관저를 갔다 왔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몇 시인지는 기억나세요? 세월호 당일 말씀이십니까? 예. 그 당일에 정확하게 시간은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점심 식사 전이니까 오전입니다. 오전 10시 35분. 세월호는 구조를 기다리던 희생자들과 함께 바닷속으로 침몰합니다. 바다 위에는 겨우 뱃머리만 남았습니다. 완전히 침몰한 이후인 11시 4분. 해경은 청와대에 현장 상황을 전달합니다. 탑승객들도 못 있습니까? 탑승객들요? 네네. 지금 대부분 선실 안에 있는 걸로 좀 봤어요. 예? 언제 뒤집어졌어요? 지금 선수만 보입니다. 선수만. 이런 데 혹시 물에 떠있는 분들 없습니까? 주변에? 예, 정말 학생들이다 보니까 네. 좀 선실에 있어서 못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급박했던 오전 내내 대통령은 대면 보고 한 번 없이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11시 23분에 유선 보고를 하셨냐고요?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왜 기억을 못 하시죠? 제가 이게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린 청와대에서 감사원하고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무슨 내용을 보고하셨습니까? 미구조 인원들은 실종 또는 선체 잔류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를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골든 타임에 배는 침몰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뭔지도 모르고 밑에 직원들은 우왕좌왕하다가 대통령이 지시를 안 내리니까 우왕좌왕하다가 이제 배는 완전히 뒤집혀 버렸고. 오후 1시 안산 단원고는 아이들의 생존 여부를 애타게 기다리는 부모들로 가득했습니다. 오후 1시 13분 김장수 안보실장은 대통령에게 추가 구조 인원이 190명이 된다고 보고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보고한 겁니다. 파악을 그러면 어떻게 하신 건지 헷갈려서 그런 겁니까? 해경에서는 배가 승객이 있는 상태로 넘어갔다. 197명 구했다는 것도 해경에서 배가 넘어간 뒤에 그 197명을 구했다는 것도 해경에서 보고를 받았고 다시 보고를 그렇게 했다는 그럼 완전 잘못된 보고로 청와대의 그 아마 감사원 사고 대응을 제대로 못하게 만든 건데 해경에서도 다 조치를 했을 거예요. 오후 3시 박근혜 대통령이 중대본 방문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2시간이 훌쩍 지난 오후 5시 15분 중대본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청와대에서 중대본이 있는 세종로 청사까지의 거리는 차량으로 5분 남짓. 그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근데 여기에서 머리 손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머리 손질. 근데 대통령 이야기대로 청와대 발표대로 20분만 머리 손질을 했으면 그 20분을 포함하더라도 빠르면 한 40분, 늦어도 1시간 안에는 중대본에 도착했어야 돼요. 그러면은 4시 15분까지, 적어도 4시까지는 도착했어야 됩니다. 4시까지는. 그러나 가급적 빨리 가시는 것이 좋았겠지만은 하여님 그게 대통령이 머리 손질 때문에 17시 몇 분에 중대본에 가셨다라고 저는 생각하기가 싫습니다. 대통령이 필러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문제는 시술을 받은 시점입니다. 세월호 유가족 면담을 앞둔 5월 13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대통령 얼굴에 선명한 피멍 자국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로서 이 주사바늘 자국과 피멍 자국에 대해서 어떻게 소견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은 필러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로 유가족들을 불러 위로하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눈물을 흘리던 그 무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조금씩 밝혀지고 했던 게 대통령 그 악어의 눈물 같아요. 하나도 지금 특조위마저도 그렇게 강제 해산시켜보고 하나도 밝혀진 게 없은 게 그게 다 그냥 쇼. 박근혜가 쇼인 것 같아요. 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증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질타합니다. 우리 김영재 증인은 고약한 것 같아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요. 오늘 거짓말 많이 하네 저. 누가 제일 거짓말 많이 합니까? 김영재, 서창석은 뭐 확실히 거짓말 하는 것 같고 김장수는 뭔가 좀 찝찝하고 많이. 그 증거가 지금 있나요? 10시 30분 대통령 통화한 증거는? 증거가 있습니까? 통화 기록이나 통화 녹음 내용이 지금 저장돼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지금 있습니까? 그런 부분 없습니까? 증거가 없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0시 30분 통화한 기록?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은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고 연가를 냈다며 동행 명령도 거부했습니다. 당시 간호장교인 조여옥 대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는요, 조그만 자료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국민들 의혹이 이렇게 강한데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들어가서 출입 기록과 처방 기록을 맞춰봐야 될 것이고, 또 제가 요구했던 제2부속실 안봉근과
이 관저의 경호원인 구순성의 보안 손님 관련된 고리를 풀어야 됩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7시간의 행적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세월호 7시간 관련해 가지고서 그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는데 책임을 다하지 못했느냐. 정말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하느라고 그 일을 소홀히 했다. 그렇다면 그것은 헌법상의 의무 위반이고 탄핵 사유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월호 7시간 부분은 대통령의 국정 행사, 이 국가 어떤 통치 행위가 제대로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작동이 됐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됩니다. 이번에 탄핵이 되고 안 되고 여부가 반드시 세월호에 달린 것은 아니지만 세월호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조금씩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무능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16일 금요일로 예정된 국정조사 특위의 대통령실 현장 조사를 국가비밀보안상의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국조특위는 현장 조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 송원근입니다.